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첫 내가 한국의 경험인 거죠. 그냥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도 그냥 뭐 들어 누워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떡을 불려 먹어도 될 만큼 너무 깨끗한 거야 화장실이. 금방금방 공동변세에서 벌리를 봐서 똥덩어리가 떨어지면은 떡바가지를 들고서 바로 대기하고 서 있어요. 사람이 있다가 떡이 떨어지는 쪽 그냥 받아가거든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하품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하품하는데 이빨 금리빨 빼간다고. 북한 정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악행을 자행하는 애들 하면 훔쳐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한테는 뭐 뇌물도 받지만 성상납도 요구하죠. 뭐 그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또 자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와서 와 이건 진짜 다른 세상이다 여기는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 그런 순간이 많았죠. 뭐 모든 게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냥 척 봤을 때 환경 자체가 그냥 뭐 야경이 벌써 다르죠. 우리가 밤새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사방 불바다라서 그 환경을 보면서도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죠. 드디어 이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생활적으로도 보면은 그냥 뭐 놀랄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어떤 때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차가 너무 막히니까 걸어가는 속도만큼이나 더디게 가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지. 야 아직도 무식하게 북한에 좀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그냥 이 깡통을 차고 길거리를 횡단하는 거지가 이렇게 많다고 믿고 있고 북한이 한국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우리도 와서 정착을 할 때 초기만 해도 야 우리 가서 한국에 정착하면 뭐 국가에서 뭐 어떤 복지화가 잘 돼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정확히 나는 가면은 내 힘으로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이런 각오만 하고 왔지 국가에서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정착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국가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혜택을 받을 때도 굉장히 놀랐죠. 내가 와서 정말 당장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용돈 걱정 안 해도 되게끔 뭐 그냥 이 체계적으로 그냥 뭐 수급자 혜택도 있고 뭐 정착비 구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초기에 정착하는데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도 한국에 와서 좀 망신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솔직히 북한에서 좀 노라본 부류에 들어가 속하거든요. 나도 그만하면 깨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냥 어떤 건물에 왔는데 그 건물에서 첫 내가 한국의 경험인 거죠. 그냥 화장실을 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더니만 선생님께서 나를 안내해서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빨리 보시라고 밖에 계시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도 그냥 뭐 들어 누워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떡을 불려 먹어도 될 만큼 너무 깨끗한 거야 화장실이.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이야 무슨 궁전이야 이거 어디서 볼일을 보라는 거야. 의원이 약간 벙벙했지만은 잠깐 보니까 내 느낌에는 왠지 저기서 서서 볼일을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소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갔죠. 가서 딱 봤는데 소변기 안에 지금에야 알 수 있지만 그 나프탈렌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탈북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를 보나마나 전화를 이렇게 해서 듣었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는 걸 알고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새로 세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 이거를 설치하면서 시간이 급하게 해서 아마도 정리를 깨끗이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프탈렌 위에다가 그 소변을 보면 되는데 나는 그걸 처음 접하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 단지 정리가 안 된 구조인 줄 알고 그걸 손으로 다 퍼냈어요. 손으로 골라내고 걷어내면서 한 두 번쯤 이렇게 몇 개를 집어서 걷어내고 있는데 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분이 뛰어와서 나를 말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러신데?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그냥 벌 버시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봐도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 나프탈렌인데 냄새 제거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정말 얼굴 빨개졌고 너무 망신스러웠죠. 그냥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야 나도 북한에서 좀 살아봤다는 정도에 들어가고 북한에서 그만하면 부자 소리 듣고 살아봤는데 야 북한의 부자도 한국에 와서는 이런 망신을 당하노나 정말 부끄러웠죠. 그냥. 한국 화장실과 북한 화장실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있나요? 차이점 굉장히 많죠. 아니, 뭐 북한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푸세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내 집들도 푸세식 화장실을 많이 써요. 단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구조는 아파트만 제외되는데 아파트는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면 물이 슉 해서 이렇게 뭐 청소를 해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서 그 뭐 다라이 같은 데 이렇게 항상 물이 받아져 있어요. 그게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북북 쉽게 내려가게. 이런 수색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만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뭐 푸세식 화장실을 많이 주로 사용했고, 북한에는 워낙에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인분을 이용해서 북한에서는 모든 기관이나 어떤 기업소나 모든 단위들에서 거름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거든요, 과제가.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몇 킬로나 혹은 몇십 킬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이걸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도 아침에 되면 그냥 이 거름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 거름을 그냥 봉지에다 담아서 덜고 가는 애, 잔등에다 지고 가는 애, 별로 애들이 다 있어요. 그냥 그 냄새나는 거를 그냥. 그러면 가서 거름을 바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졸로 따라서 누구 학생은 거름을 뭐 몇 킬로 가져와서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영타고 막 칭찬도 하고 표창장도 막 수여하고 막 그래. 그냥 공부 잘해서 표창장 주는 게 아니라 거름 생산 잘했다고 표창장을 줘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일하는 단위에서 밭이라는 거 거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분을 말리고, 길 가다가 보면 뭐 소똥 덩어리가 굴러다니거나 하고 뭐 개똥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그걸 다 주워다가 이렇게 이만큼씩 조금씩 모아서 쌓아놓고 이거를 지금 바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날랜 막내 아들이 그걸 훔쳐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내가 바치려고 모아놓은 있었는데. 그러면 애 엄마가 그 막내가 가져가는 거 봤어. 여보가 말리는 거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우거지 씹은 이상 해가지고 그냥 욕 먹고 기분 잡쳐서 컨디션이 엄청 왕창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전날 못한 과제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키로수가 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이거를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아무튼 뭐 시내 도심에 사는 집들도 땅값 부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개인 변소를 가지려고만 해도 그 땅값 때문에 그래서 공동 변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동 변소에 있는 그 인부는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금방금방 공동 변소에서 벌리를 봐서 이 뭐 똥덩어리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밖에서 똥바가지를 들고서 바로 대기하고 서 있어요. 사람이 있다가 똥이 떨어지는 쪽 그냥 받아가거든요. 그 똥덩어리를 받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아침 시간에 그 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을 서고선 그 똥바가지를 들고 서 있다가 한 바퀴 차면 가면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서 있고. 그러니까 웃긴 게, 그냥 나는 그 벼에다 뚜렁뚜렁 떨궜을 뿐인데 떨어지는 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반반싹싹했거든요. 그냥 북한에서 아무튼 똥이 굉장히 귀합니다. 네. 우리나라 병원하고 북한 병원의 차이점이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뭐 제가 한국 가서 보고 놀란 점 중에도 보면 병원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병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주변에가 여기도 병원 그냥 맨 병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병원들이 많다니까 분명히 그 병원 시스템이나 구조에서들도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이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경쟁 회사 입장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분명히 저도 여겨요. 북한에는 경쟁 구조가 아닌 거예요. 군이라면 군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덧병은 덧병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병원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 찾아가는 반경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 한번 가려면 정말 큰 품을 들여야 되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동네에서 아프면 그냥 옆에 병원에 바로 가서 병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가냐면, 빈도수를 제일 많이 따지자면은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을 거고, 그 외에 정말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장기 안에 뭔가 훼손돼서 수술을 해야 될 때, 째고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병원 가야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려서 뭐 약을 먹어서 고치는 병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진단서 왜 필요하냐? 사회적으로 사실상 어떤 기관이나 기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뭐 배급이나 뭐 혹은 그 월급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기 싫고 내 개인적인 생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내가 그냥 결근을 하고 일을 안 나가면은 뭐 심하면 노동단련대에서 교화까지 가거든요. 일 안 나온다는 죄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받아서 내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간을 받아서 일을 하려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진단서를 가져와. 그럼 법적으로 아프니까 병결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돼서 오직 병원을 가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서 뭐 예를 들면 결핵을 앓고 있다 그러면 결핵과 가장을 만나서 결핵과 가장한테 뭐 담배 혹은 뭐 돈으로 뇌물을 찔러주고서 아프지도 않는 거를 뭐 결핵 환자로 지금 현재 뭐 안정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병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기관에다 갖다 제출하면 내가 며칠 동안 시간을 받고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이런 진단서를 해결해서 가는 게 많고, 또 사실 의료 기기 자체가 또 한심해요. 또 그냥 보면
군급 정도, 도급까지는 아니고 군급에 있는 병원들은 렌트겐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CT 촬영하는 그 버전보다 좀 아래 단계 버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돌리자도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로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엔진을 돌리거든요. 엔진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갈 때 뭐 휘발유나 혹은 디젤유 같은 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그거 외에 플러스 그 사람 일 봐주는 그 시간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아무튼 뒤따라서 뇌물이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뇌물과 연료를 같이 내면은 그 사람이 그걸 봐주는 거죠. 그 의사가. 그러면 의사가 그 기계를 가동해서 무슨 병이다 진단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오직 나도 진단서가 필요해서 갔지 꼭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던 건 아니다. 이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봤는데 뭐 우리나라 구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게 다 북한과는 대조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군병원 구조가 어쩌면 북한의 중앙병원 정도 급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력 씨는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북한과 그 치안적인 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치안 문제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건 정말 뭐 이렇게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뭐 내 일을 보다가 여기 뭐 노트북과 뭐 핸드폰 이게 다 놔두고 장시간 있다가 와도 누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냥 다 지켜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물건을 건들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뭐 북한하고 비교 굳이 또 하자면 북한에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절대 뭘 넣고 늘 자리를 비우질 않아요. 간혹 내가 뭐 좀 바빠서 손이 2개밖에 없는데 뭐 손이 4개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잠깐 등져서 뭔가 하다가 돌았으면 금방 없어져요, 그냥. 와, 그냥 뭐 북한에 소매치기도 많지만은 일반인들도 기회만 닿으면 다 소매치기 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오죽하면 북한에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낮에 길거리에서 하품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하품하는데 이빨, 금리빨 빼간다고. 그렇게 번쩍번쩍한 동네거든요, 북한이. 와, 북한은 좀 엉망이죠. 이걸 볼 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뭐 치안적인 부분에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뭐 어디서 밖에서 일을 보다가 늦게 내가 퇴근을 하고 움직여도 그냥 마음 놓고 내가 뭐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녁 9시만 되면 주민들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끔 통행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냥 나가면은 그냥 뭐 강도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어느 골목 구석에서 그냥 시신들이 막 발견되고 그냥 강도 맞고 그냥 항상 초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인식해야 되고 저 사람이 뒤에 가는 스치는 척하면서 뒤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지 않는지 이런 인식 저런 인식 곁눈질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항상 초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모든 게 사고여서고 모든 게 위험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지 않고 저도 정말 그 탕기를 늦춰서 그런지 벌써 환경이 달라지니까 살이 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정말 북한의 상상 불안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이런 점도 정말 대조적이고. 그러면은 북한 경찰과 한국 경찰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 다르다. 대한민국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 들고. 예. 뭐 반면에 비교를 좀 더 하자면 북한에서는 사실상 경찰관들이 북한에는 왕이죠. 왕이고 얘네가 북한 정권에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북한 체제 이미지에 가장 먹칠을 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애들 하면 경찰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은 뭐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단속을 했다. 그 사람들은 단속만 하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단속됐는데 내가 돈을 안 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슨 굉장히 백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나 뭐 누구 잘 안다 혹은 뭐 나의 누가 우리 삼촌이다. 이거를 증명해서 이 사람이 얘는 그 굉장히 좀 백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간부의 조카구나 혹은 큰 간부의 아들을 하고 친구지간이구나. 뭐 내가 얘를 건드리면 내게 좋을 게 없겠구나. 이런 인지가 돼야지만이 무료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지. 백도 없고 아무런 뭐 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뇌물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찰관들은 항상 이 배심이 든든하고 어딜 가나 주머니는 항상 뇌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한 가정에 오죽하면 우리 가정에 경찰관 1명 나오면 보안원이 1명 나오면
온 가족이 먹고 산단 말이 나와요. 그만큼 뇌물 구조로서 얘들은 벌어가는 게 많거든요. 북한에서 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구조다라니까 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무슨 꽃뱀 문화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뭐 여자들이 나와서 뭔가를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을 경찰관들이 잘 주둔하고 잘 다녀요. 그러면 이 여자들한테는 뭐 뇌물도 받지만은 성상납도 요구하죠. 그럼 뭐 그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또 자행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 보안원은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고 이들은 북한에서 정말 왕 행세를 하는 그런 종류죠.